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질척이고 매달려 놨으면 이 방법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상대방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업로드를 제가 되게 오랜만에 하죠. 이게 이메일 사연 분석편이 이메일 보내주신 분들이 도중에 취소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미리 취소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게 제가 이메일 사연 확정입니다 이렇게 답장 드리니까 그 답장으로 저 취소할게요 하시는 분들이 좀 이번에 많았어가지고 계속 업로드 날짜가 좀 밀렸어요. 그 중에 유료 상담을 이미 하셔가지고 취소하신 분들도 많고 해가지고 좀 밀렸는데 이게 밀리다 보니까 아마 순번이 되었는데 제가 혹시나 놓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분석해드린 사연이 이번에 9월 20일 날에 올라온 사연인데 8월부터 9월 20일 이전에 신청했는데 분석을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시는 즉시 다시 사연 올려주십시오. 제가 확인 뒤에 바로 업로드 해드릴게요. 자, 시온님 안녕하세요. 두 번째 이메일 보내는 건데 이번엔 됐으면 좋겠네요. 저는 23살 여자고 전남친 29살입니다. 저희는 서로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만나게 된 계기는 전남친이 제 친구 오빠의 친구라서 주선 소개로 알게 되었어요. 그 친구가 좀 남자를 많이 소개시켜 주던 친구였거든요. 둘 다 서로 처음 보자마자 서로 마음에 들어 두 번째 보던 날에 전 남자친구가 고백 후 사귀게 되었어요. 2025년 4월에 연애 뒤 이번 9월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투었던 문제는 제 찡찡거림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전 남친은 성격이 젠틀하고 무던한 성격이라 제가 찡찡거려도 맨날 그랬어? 이러고 노력해줬는데 저는 전 남친이 조금이라도 변한 것 같으면 불안해져서 계속 투덜댔고 전 남친이 맨 처음엔 그런 제 모습이 귀엽다고 했었지만 점점 지쳐갔던 것 같아요. 9월쯤 같이 일본에 놀러 갈 계획도 세웠었는데 이때 문제가 터졌어요. 전 남친은 일본에 예약할 숙소랑 교통비 등등을 체크하고 돈이 얼마 정도 든다 얘기했고 전 그때 전 남친이 계획을 잘 세워주는구나 하고 정말 고마워했었는데 자신이 60% 정도 지불할 테니 제가 40% 정도 내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했었는데 계속 그 문제로 얼마 정확하게 해야 된다. 모아두었냐 물어보니까 저도 나중에 결국 돈이 더 중요한가 모자라면 서로 여유 있는 사람이 좀 더 내면 되지 그만해 라고 했다가 전 남친이 자기는 미리 계획을 해두어야 마음이 편하다 라고 얘기해서 서로 다툼이 생기게 되었네요. 지금 생각하면 왜 이걸로 싸우는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너무 후회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사실 저 남자도 계속 찡찡거림을 제약 없이 받아주고 달래줘 왔으니까 내 남자도 계속 이런 행동을 더 하지 않았을까. 그 긴 시간 동안 사귀면서 그러다 제가 밤에 장문으로 오빠 마음도 이해하지만 난 이런 부분이 섭섭했다 얘기했고 오빠가 왠지 그거에 아무 답장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큰 문제로 만들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 남자가 그 불안감에 버티질 못하시는 것 같아. 이게 의존입니다, 여러분. 왜냐면 이 감정 누가 처리해 줘야 돼? 상대방이 처리해 줘야 돼, 이거. 이 감정을 상대방이 처리해 줘야 되는 감정입니다. 그게 의존입니다. 불안해져서 전화했지만 전화도 받지 않고 결국 10분 정도 뒤에 우리 일본 가는 거 취소하자. 기분이 안 난다. 이래서 결국 저는 폭발했고 또 찡찡거렸고 전 남친은 그냥 그때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에너지 고갈 지친 거죠. 전 너무 놀라서 내가 미안하다 했지만 전 남친은 이번 일뿐만이 아니라 예전부터 생각했다면서 좀 지친다고 했고 우린 너무 안 맞는다. 더 잘해주는 사람 만나라 해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9월 18일경에 이별 뒤 때마침 시온님 유튜브를 접하게 되었고 쇼츠를 보게 되었어요. 재회를 하고 싶으면 어떤 종류의 장문 메시지도 안 좋다는 얘기를 듣고 꾹꾹 참았고 참다 보니 일단 조금 진정은 됐지만 아직 재회가 될지 안 될지 많이 불안하고 힘들어요. 이메일 사연이 되지 않으면 유선 상담도 빠른 시일 내에 드릴 생각이다. 도와주세요. 뭐 이러시는데 어, 일단 사연은 전반적으로 여성분 그러니까 내담자의 정서적인 결핍 이게 일시적인 문제면 괜찮은데 우리 내담자님은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남자가 이 여자와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한 거고 일단 근데 다행히도 더 뭔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행동을 계속 보이면서 장문의 카톡을 쓰고 매달리시거나 이런 행동은 하지는 않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외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될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지침을 드리기 전에 이게 여러분 이게 이제 보시는 분들의 여러분 이제 공부이기도 하니까
조금 이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항상 갑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여성분들이 대부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주도권이 뭔지를 몰라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괜시리 잘 있다가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차단을 한다거나, 진짜 남친이 생겼으면 모르는데 남친도 없으면서 괜히 남친이 생긴 척 질투심 유발해서 반응을 끌어오려거나, 딱 이 정도의 행동이 전부예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주도권이라는 게 뭘까요? 주도권이라는 건 어떤 판단이라든지 결정을 내리는 주동적인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제외하시는 분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싶다고 하시면서 어떤 결정이라든지 판단은 내리지는 않고, 만나달라고 조르거나 헤어지기 싫다고 버티거나 상대방이 날 바라보길 바라면서 반응을 못 끌어와서 안달이거나 제발 나에게 기회를 달라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주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행동일까요? 제발 날 선택해줘. 난 선택권이 없어. 난 죄인이야. 제발 만나줘. 날 바라봐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애초에 당연히 주도권이 있는 행동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매달리기만 하는 거지. 애초에 사고방식이 이런데 주도권을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냥 뭐 운이 좋아가지고 상대방이 뭐 반응이 끌려가지고 매달리는 상황이 나오면 뭐 그때야 주도권을 가지겠지. 그래서 주도권을 가지고 싶으면 제가 항상 뭐라고 말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단을 내리거나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라. 뭔가 처리하는 역할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말 그대로 주도권은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판단과 결정은 결국 뭐예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고, 책임을 진다는 건 굉장한 스트레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판단이나 결정을 남에게 미루는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내면 세계는 스트레스를 싫어하는 게 본능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본능이기도 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인간관계에서 항상 우위를 점하는 쪽은 그렇게 남에게 책임을 미루고 기다리는 위치보다는 항상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 이거는 그냥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매달리지 않았을 경우에 사연의 정확한 진상을 판단 후에 제가 유선 상담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있죠. 쇼부를 치라고 하죠. 제가 맨날 말 그대로 뭐예요? 쇼부라는 게 협상입니다. 협상. 우리가 협상을 하려면 첫 번째로 그 사람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싶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질척이고 매달려 놨으면 이 방법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상대방은 여러분을 기다리는 행동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내담자님이 하실 행동은 상대방에게 통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상대방한테 잠시 5분 정도 통화할 수 있겠어?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통화로 얘기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행동입니까?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려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고 싶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매달려 놓으면 이 협상 테이블에 안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매달려 놓으면 잘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거를 장문의 카톡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꼭 마주보고 얘기하거나 차분하게 통화로 전달하셔야 됩니다. 제가 장문의 카톡은 정말 어떤 경우든 안 좋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안 좋아요. 그래서 통화로 하셔야 된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통화로 내가 너무 미성숙하고 불안하게 연애했던 것 같아. 사실 많이 후회되는데 오빠를 붙잡고 싶은 마음이 사실 지금 굴뚝 같아. 그런데 지금 또 내가 붙잡고 만나봐야 난 변한 것도 없고 여전히 미성숙한 거 아니냐. 그래서 붙잡고 싶지만 붙잡지 않을 거야. 다만 아직도 나는 오빠를 좋아하는 마음이 많이 남아있어. 그래서 어느 정도 헤어지는 기간은 책임지고 3개월 또는 4개월 정도 뒤에 나랑 다시 얘기해보는 건 어떻겠어? 지금 나와 오빠가 아닌 미래와 나와 오빠로 만나서 대화해보고 싶다. 이 정도만 얘기하십시오. 내담자님이 매달리시지 않으셨으면 상대방이 오케이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매달리지 않았다고 이 내용이 모두 통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연마다 헤어진 근본적인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대화 내용을 진짜 무지성으로 제발 따라하지 마. 아시겠죠? 저렇게 전하시면요, 우리가 뭔가 3개월, 4개월 시간을 정확히 줬잖아요. 그럼 아이러니컬하게도 상대방이 그 시간을 계속 무의식적으로 의식하면서 기다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3개월 뒤에 연락이 없으면 무의식 중에 괜히 불안해지고 생각이 나는 효과들이 있기도 하고, 저렇게 얘기해 놓으면 공백기 뒤에 재회 자체가 굉장히 수월하게 한두 번 만나도 쇼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달리지 않으셨으면 헤어지고 많은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 보고 일주일 안에는 제가 말한 것들을 전달하시는 게 좋다. 자, 내담자님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톡이나 문자로 잠깐 전할 말이 있으니 5분 정도 통화 가능하겠냐 물어보시고 통화하고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꼭 이걸 전달하지 않고 공백기를 가지셔도 되는데 전달하는 쪽이 훨씬 더 지금은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통화 오래 하지 마십시오. 얘기 전달했으면 잘 진행하고 끝내셔야 돼요. 자, 일단 뭐 질문 사항은 더 없기 때문에 사연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연애 비타민 시연이었고요. 감사합니다.